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힘이라는 책이에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틴나탄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118페이지. 천천히 매 순간 행복하게 일하라. 그 순간이 모여 힘이 된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즐겁게 기분 좋게 하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고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명상을 통해서 좋은 기분으로 좋은 에너지로 일을 하면 그런 일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나에게 힘을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행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행법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딜 누굴 만나러 가거나 그럴 때 가는 길에 이렇게 안면 근육 운동도 해서 얼굴을 표정을 풀어주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일부러 웃어요. 웃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안면 근육 운동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하는 일과 중에 하나인데 웃으면서 일부러 좋은 기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날 장소에 가고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좋은 에너지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랬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기서는 플럼 빌리지라고 그 틴나탄 스님이 계신 창설하신 그런 명상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전화로도 많이 명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울리기 전에 받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웃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 다음에 내쉴 때 씩 한번 웃어줘요. 그렇게 하고 훈련을 하고 3번이 울리면 그때 받는 거예요. 전화를. 지금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으로 호흡을 한 후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비로워진다. 이런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힘과 평화를 키우기 때문이다. 차분해진 마음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당신의 뜻을 100%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의 힘과 자비의 씨앗을 접하고 나면 대화의 질도 향상된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 일은 그 자체가 수행이다. 우리는 그 수행을 전화 명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 모르는 낯선 누군가와 통화하기 전에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좋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일을 하기 전에 하는 표정이 무표정일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표정일 때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표정이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분을 내게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얼굴에 미소만 지어주는 연습만 하셔도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좋은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그런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차 안에서도 운전하는 중에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운전할 때 특히나 막 빨리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막 빵빵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운전하면 성격이 급해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상하게 다른 때는 안 그러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급해지고 왠지 빨리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실 때 평온하게 진정을 시키고 내쉴 때 웃으면서 하면 운전이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껴들고 막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는 사람, 들이미는 사람들, 그런 차들을 봐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수시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집안일이라는 것이 티가 안 나잖아요. 저도 살림을 하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살림을 이런 뭐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음식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렇게 천천히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만들고 나서 음식을 하면 훨씬 더 맛있게 음식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책에서도 봤고 드라마에서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그 사람한테 주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나거나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이 정말 정성 들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건데 맛있게 해야지, 그런 사랑을 듬뿍 담아서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막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영양가가 다 몸에 흡수가 돼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해가면서 막 불평불만을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음식도 맛도 없고 음식을 먹어도 그게 몸에 영양가 있게 그런 내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대사에. 아니면 그리고 또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일이고 무서운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담아서 무언가를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이 생각 속에만,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내보내는 것만큼 그게 좋은 에너지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쁜 에너지면 나쁜 것이 되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 때도.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여기 플럼 빌리지에 오셔서 수련을 하셨어요. 명상 수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수행을 하신 거예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도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에 평온하게 하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 칠판을 지울 때도 그렇고, 글씨를 쓸 때도 그렇고, 교실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했더니 처음에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 천천히 수행하듯 막 그렇게 하시니까 어디 아프시냐고 그런 거예요. 했더니 아니라고. 아프지 않다고. 다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칠판을 지우고 있을 뿐이라고.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수업 중에 15분마다 학생들한테 2번씩 박수를 치고 그리고 깨어있는 호흡과 웃음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웃음과 호흡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깨어있다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고 내 호흡을 느끼면서 웃음을 지으라는 거죠. 그런 명상을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서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너무너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퇴임을 할 때 퇴직을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할 때도 학교자 교장 선생님이 붙잡았어요. 3년만 더 이렇게 있어달라고. 너무 애들한테 좋은 변화를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3년만 더 있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전에는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뭐 숙제 검사에서 숙제 안 해오면 너 왜 이렇게 안 해왔냐고 막 혼내고 그리고 또 숙제장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대놓고 막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을 막 하고 하셨는데 그 수행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숙제 검사하면 이제 메모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셨대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것은 가리키는 내 잘못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렇게 써서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더 퇴직해야 되는데 3년만 더 일해주세요 하고 붙잡고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그러한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사무실에서 뭐 커피잔 닦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거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데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나는 을에 실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일을 2-3번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평화롭다면 수고는 덜 하고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청소를 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 당신은 자유인으로 청소를 하겠는가? 노예로 청소를 하겠는가?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유인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예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당신은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순간 이 일은 꼭 끝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아주 잘 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습관처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하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살림을 할 때,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아, 잘 키워야지. 그리고 어떤 일은 빨리 끝내놔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에 따라서는 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이나 그냥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 그런 습관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무언가를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두세 번 더 반복적으로 손이 더 가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막 서둘러 급하다 보면 뭐 빼먹게 되고 막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거 수정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설거지 하다가도 뭐 깨뜨려서 다시 그거 치우고 뭐 하고 하냐고 더 번거롭게 일을 더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심호흡과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흡과 웃음으로 내 마음을 평온하게 즐겁게 만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즐겁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생활하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즐거운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행복 아닐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